목요일은 키맨을 만나는 날이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1월 11일입니다. 네. 무슨 날일까요? 네. 빼빼로데이인 것 같습니다. 네. 빈손으로 오셨네요. 농담이고 네. 사실은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11월 11일은 중국의 관군제이기도 합니다. 큰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잠잠해서 잠시 후에 또 관군제 이슈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볼 텐데요. 시장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지속적으로 주셨고 저희가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변한 부분이 없을까 점검을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미국은 연일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데 미국 증시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제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미국 올라갈 때는 동조가 안 되다가 미국이 떨어질 때 혹시나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 초반에도 역시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강할 때는 우리 별로 못 움직였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이 좀 하락하니까 덩달아서 우리는 큰 폭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경우에는 1010포인트 전후가 좀 저항선이 강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1010포인트 전후 때 이 구간을 좀 강한 거래량과 외국인 수급 등이 유입되면서 좀 뚫어주면 그때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추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조금 아껴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하락 종목수 대비해서 상승 종목수 이 부분을 보니까 상승 종목수 한 200개에 하락 종목수는 무려 5배, 6배가 되는 1200개 가깝게 하락하는 종목수가 코스닥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제 코스닥이 횡보하는 구간을 어제 하루 만에 이제 다 커버하고 깨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지금 반등을 아침에 좀 주고 있지만 바로 이 음봉을 어제 빠졌던 음봉을 커버하지 못하면 추가 조정도 일단은 염두를 해두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이제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최대치 수준에서 행보 구간을 아래쪽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신용을 쓰신 분들은 마이너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그 매물을 불러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도 상승 종목수가 어제 100개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약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10월 초 저점에 접근하고 있어서 여기 정도에선 지지력을 보일지 아니면 한 2850 정도 볼린저 밴드 하단부까지 지지력을 테스트할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략을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증시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 대출 억제 뭐 이런 부분들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연초 수준에서 지금 10개월째 머물러 있고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 달 정도가 되면 또 대주주 양도세 과세 회피에 관련된 물량이 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고요. 외국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강하게 기대했던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제 첫 음봉에서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지지력을 보일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초보자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증시에 많이 들어오면서 빠질 때는 확 빠지고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좀 짭짤한 수익도 단기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의미 있는 지지력을 한번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지지 라인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주고 계세요. 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시장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 시작되면서 정치 관련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주식시장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인맥 테마보다 앞으로는 정책 테마주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책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인데 어느 쪽에 주목을 하시는지.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야당 후보 최종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약들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통적으로 일단 나오는 부분은 역시 부동산 쪽입니다. 부동산 쪽, 주택 공급 쪽 이 부분이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건설 업종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후보 간에 이제 약간의 또 차이점이 좀 있는데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중심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살짝 이제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야 후보 모두 이제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제 뭐 그저께 계속 지금 PPI, CPI, 우리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지금 높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충분히 원가에 이제 전가할 수 있는지,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건설, 건자재 관련주들한테는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헝다 이슈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이슈가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도 노이즈가 생긴다면 전체적으로 시클리컬 업종에서는 좀 센티가,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도 이제 보되 여야 모두 저는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취업 관련된 정책을 공통적으로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상장된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가 원티드 랩. 예. 원티드라는 이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이 커리어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인재 채용 플랫폼인 이 원티드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 개인 회원수, 기업 회원수, 그다음에 합격 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이 기업한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가 이제 Q라고 하면 그 Q에다가 수수료 P를 곱해서 단순한 이 매출 구조를 만들어줬는데 코로나 이후로 뭐 구인난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 이런 부분들 Q를 자극할 만한 이슈가 상당히 저는 앞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채용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기업에게 합격자 연봉의 7%를 수수료로 과금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고 3개월 후에 합격자와 추천인에게 각각 50만 원씩 보상하는 뭐 이런 신개념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이 원티드 랩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레이스가 뜨거워지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약 관련된 내용이 부각이 되면 아마 수혜주로 이 원티드 랩을 아마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책 테마주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뭐 여당이 당선이 되든 야당이 당선되든 건물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건설주가 수혜주로 많이 꼽히고요. 또 주목하신 쪽은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기대감. 종목은 원티드 랩 주목하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관군제 보겠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 시작인데요. 사실 과거에는 중국 소비 테마라고 하면 1등이 화장품주였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잠잠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중국과 스치면 상한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스상. 네, 예. 요즘은 아무리 그렇게 그런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알리바바가 이제 관군제라는 이런 이벤트를 시작한 이후로 뭐 온라인 쇼핑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큰 축제로서 이제 자리를 잡긴 했는데 원래는 뭐 사뭇 달라진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숫자상으로는 역대 최고치 기록을 뭐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한데 정부가 일단은 좀 소비 자제를 계속해서 이제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이제 과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제 판촉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진핑이 최근에 이제 공동 부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 정부가 이 과소비와 심각한 가계 부채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내부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행사는 좀 피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통 화장품들 업체들 그 실적 보면 상당히 좀 부진하죠. 중국 소비도 좀 주춤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좀 큰 시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이 관련 섹터 내에서도 방어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정말로 아주 좋게 생기든지 아니면 오히려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든지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3분기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제 코스맥스가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은 오히려 이러한 광군제라는 이러한 이벤트보다는 정말로 시진핑 방한 이야기가 계속 있다가 요즘도 좀 조용한데 진짜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모멘텀으로 오히려 바닥을 좀 찍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 전까지는 오히려 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진핑 방한 날짜 조율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번 그때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 말씀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했습니다. 네, 가실 때 저한테 이제 빼빼로 받아가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